엄마, 제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날 아침 날꽃에 묻은 제 구두를 닦고 계시던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33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20대 내내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눈빛이 주는 무게감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엄마 혼자 파출부 일, 식당 설거지, 새벽 시장 정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내밀면 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어오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8살 되던 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가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갔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지겹다는 이유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유로. 실상 엄마는 잔소리조차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주방 보조, 전단지 돌리기.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30이 넘어가니 알바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면접을 위해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나마 입을 만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봤습니다. 5년 전 마지막 면접 때 신었던 구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굽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걸 신고 면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구두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첫 마디부터 우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면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두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는 훨씬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으셨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엄마를 얼마나 늙게 만들었는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웃으셨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말도, 연락 없이 어떻게 살았냐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들어오라고 밥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5년 만에 찾아온 자식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잘 지냈다고,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엄마는 다 아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면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면접이 있다고. 엄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고. 꼭 붙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보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신고 온 낡은 운동화를 보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나간 그날 이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서 구두를 꺼내 오셨습니다. 제가 두고 간 그 구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셨습니다. 헝겊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두약을 바르셨습니다. 갈라진 가죽을 꼼꼼히 손질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관절은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닦으시더니 구두 굽이 너무 닳았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셨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구두 수선해서 신으라고 하셨습니다. 면접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돈이 제 손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남의 집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제게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예전 제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얼굴에 덮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면접 보러 가던 날 아침마다 해주시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구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닦으셨다고 했습니다. 수선은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닦았다고 하셨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어주셨습니다. 33살 아들의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엄마.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제가 언제 엄마를 위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언제 엄마의 신발끈을 묶어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언제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엄마는 웃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면접 잘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면접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구두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구두를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구두를 닦아주신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답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고. 면접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라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 생겼습니다. 33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또 구두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밥을 해드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떳떳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께 선물을 샀습니다. 손 마사지기와 허리 보호대였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선물을 받고 또 우셨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니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상처만 드렸습니다. 돈만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저를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셨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모든 생활비를 책임집니다.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아침 이제는 제가 엄마의 신발을 닦아드립니다. 병원 가실 때 신으실 구두를 정성껏 닦습니다. 엄마가 제 구두를 닦아주시던 그 마음으로 닦아드립니다. 엄마는 매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빚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가끔 그 구두를 봅니다. 첫 출근 때 신었던 그 구두를 이제는 신지 않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엄마의 떨리던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던 모습을, 무릎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시던 모습을, 그 모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구두는 명품 가게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옷장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닦여진 그 낡은 구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늦기 전에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그 무게를, 그 깊이를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부를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매일 엄마께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